챗GPT는 약간 감성적이에요, 애가.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광고 문안 뽑을 때 많이 사용을 한다거나 아니면 광고주한테 사과를 해야 될 때 사과문을 잘 뽑아요. 사과문을 잘 뽑아요. 아, 이제 그런 네. 것들을 할 때 네. 챗GPT로 많이 활용을 하고. 안녕하세요, 빅히트입니다. 네, 이번 2부에서는 1부에 이어서 저희 이제 글링크 미디어의 대표 미녀 중 한 분인 이제 이소영 과장님과 이제 대화를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부에는 저희 이제 업계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본인에 대한 커리어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주가 됐더라면 지금 2부에서는 이제 회사 내부에서 이제 하는 이제 현실적인 이야기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업무적으로 요즘에 이제 AI가 되게 대세잖아요. AI를 이제 마케터가 이제 어떤 식으로 실제로 활용하는지 이런 여러 가지 꿀팁들을 이제 함께 이야기해 드릴 예정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주니어 분들께서는 이번 영상 이제 꼭 끝까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몇 년 차시죠, 지금? 지금 6년 됐습니다. 아, 6년.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네. 그러면 지금 이제 딱 6년이면 팀에서 딱 중간 직급이잖아요. 그렇죠? 팀장님도 모셔야 되고 후배들도 챙겨야 네. 되고 이제 이런 중간 딱 끼인 직급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네, 솔직히 좀 어떠세요? 좀 되게 좀 힘든 면이 좀 많을 것 같거든요. 네. 힘든 면이라고 하기보다는 네. 일단 밑으로는 팀원 친구들이 뭐 실수가 나지 않게끔 제가 좀 더 크로스 체크를 많이 한다던가 네. 아니면 리소스가 좀 어느 정도 적당하게 이제 분배가 되었는지 네. 뭐 업무 분배는 어떤지 이런 것들을 좀 관리하면서 하는 부분도 있고 또 위쪽으로는 팀장님한테 이제 캠페인 현황이라던가 아니면 네. 매출 변동 네. 아니면 좀 관리가 필요한 광고주가 있다면 그런 부분도 같이 의논을 좀 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팀원 사실 리소스 관리라든가 이런 건 팀장이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컷. 이제 팀장님이 관리를 해주시는 부분도 있지만 네. 사실 제가 이제 리딩을 하면서 캠페인을 운영할 때는 팀원들이랑 같이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때는 제가 좀 사실 실무로 하는 건 저잖아요. 네. 그래서 리소스 관리를 제가 좀 더 많이 하려고 하는 편인 것 같습니다. 아, 그러니까 본인이 담당하는 캠페인에서 네, 예를 네. 들어서 뭐 아까 그 큰 뷰티 캠페인 한다라고 하면은 과장님도 하지만 다른 이제 주니어 친구들도 네. 같이 하니까 네. 같이 하는 친구들에 대한 리소스 관리 이런 거는 이제 본인이 좀 챙겨서 한다. 네, 맞습니다. 좀 더 큰 그림 안에서 이제 팀장이 하고 네. 이런 거죠. 네. 아, 전 또 이제 팀장님이 직무유기를 하시는 거 아닌가 아닙니다. 뭐 그 생각을 했는데 아닙니다. 팀장한테 네, 이제 영상 편지 한번. 팀장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이제 팀장님 입장에서는 저희가 계속 매일같이 이제 야근을 하니까 약간 관성적으로 매일 야근을 하는 게 아니냐 좀 친구들 이제 체력 분배라던가 아니면은 좀 업무 만족도에 있어서 우려되시는 부분이 있어서 야근을 매일 해야 되는 게 맞냐라고 이제 가끔 질문을 하실 때가 있으세요. 근데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내일 업무를 지금 오늘 당장 하지 않으면은 내일이 힘들어지고 뭐 주말이 또 근무를 해야 되고 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정말 빠르게 쳐내야 되는 것들은 야근을 하게 되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뭔가 중간에서 좀 고민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막상 또 다음 질문을 하려는 게 야근 맞나요? 뭐 이런 거였는데 네. 지금 매일 야근을 하신다고 야근하는 이유가 내일 일을 좀 미리 해두면 내일이 편하니까. 네. 근데 내일도 야근하잖아요. 그쵸. 근데 네. 이제 야근이 생기는 이유는 네. 저희가 루틴하게 하는 업무가 이제 있잖아요. 오전에는 뭐 리포트를 쓰고 오후에는 성과 관리를 하고 뭐 제안을 한다던가 이제 보고서 자료를 만든다던가 그런 식으로 이제 하다가 광고주께서 뭐 퇴근 시간이 다 돼서 이제 요청이 주시거나 갑자기 또 들어오는 업무가 있을 때 아니면은 뭐 제안서가 나가야 될 때 그럴 때는 이제 야근이 필수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좀. 그럼 광고주는 왜 내가 퇴근하기 직전에 요청하는 거예요? 어떤 요청이 많이 와요? 퇴근 전에? 근데 광고주분들의 입장도 또 이해가 되는 게 그분들도 내부에서 어떤 회의가 계속해서 이제 오후 뭐 3, 4시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저희 리포트를 그 이후에 읽으세요. 이제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이거 조정해 주세요. 아니면은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들이 오면은 사실 저희는 그때 대응을 또 해드려야지 오늘 성과 개선되고 내일도 개선되고 이런 개선 포인트를 그때그때 잡을 수 있어서 사실 저는 좀 책임감을 갖고 그거에 대해서
저도 바로 대응을 해주고 싶어서 어쩔 수 없이 야근을 좀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 그럼 어찌 보면 이제 좋은 마음으로 같이 가는 거네요. 내가 담당하는 브랜드가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네. 마음으로 네. 이제 시간을 좀 투여하는 것도 뭐 당연히 할 수 있고 이런 부분인 거네요. 네, 그 브랜드에 대한 애정이 저도 계속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애정 있는 브랜드를 맡았을 때와 좀 내 캠페인을 하긴 하는데 좀 애정이 덜 가는 브랜드도 있을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두 브랜드에서 둘 다 퇴근 전에 요청이 왔어. 그럼 마음이 많이 다른가요? 똑같이 해드려야죠. 근데 애정이 가는 브랜드라고 하면은 제가 제안을 했을 때 적극적으로 수용을 해주시고 이렇게 한번 해보자, 같이 이제 좀 운영을 하시는 광고주분들이 있는가 하면은, 아니면 조금 소극적으로 운영을 하시는 광고주분들도 계세요. 뭔가 내가 이런 방향성으로 했을 때 책임을 못 질 것 같다 해서 되게 소극적으로 그냥 방어적으로 운영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은 제가 아무리 제안을 하고 해도 사실 그냥 운영하던 대로 쭉 리스크 없이 운영을 하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저도 의욕이 좀 살짝 떨어지는 편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얘기하는 그 방향성을 잘 수용해주는 그런 브랜드들은 아무래도 애정이 좀 더 생겨서 이제 퇴근 전에 뭐 요청이 와도 좀 즐겁게 좀 하는데, 네, 맞아요. 근데 이제 그 내가 아무리 제안을 해도 하던 대로 합시다라고 하면은 그래라 약간 그렇게 한다는 거죠. 알겠어. 그러면 이게 그 퍼포먼스 마케터로 그러면 하루 일과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 하루 일과는요. 네. 일단은 출근을 해서 전날 리포트를 이제 업데이트하면서 전날 이슈 없었는지, 매출 성과 어땠는지, 그리고 뭐 어느 매체에서 성과가 좋았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한번 쭉 살펴보면서 인사이트를 바로 뽑아내서 리포트를 보내요. 보내드리고 그러고 나면 이제 바로 점심시간이거든요. 그러면 점심시간 전까지 리포트만 계속 하는 거예요? 점심시간 전까지 리포트 보내는 게 보통 이제 3-4개 정도 됩니다. 3-4개 정도 이제 진행을 하니까 시간이 거의 다 흘러가고요. 플러스로 저는 이제 그 같이 일하는 팀원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뭐 어떤 업무가 오늘 있을지 그런 것도 이제 오늘 하루 좀 시작하기 전에 점검을 하고 시작하는 편이에요. 그렇게. 그럼 오후에는요? 오후에는 그 리포트에 대해서 회신이 오시면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반영을 한다던가, 아니면 다음 캠페인 세팅을 하거나 뭐 미디어 믹스 작성을 하거나 뭐 좀 상세 리포트 보고서 작성을 하거나 제안서를 쓰거나 뭐가 많네요.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 이제 하루가 다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럼 진짜 바쁘게 돌아가시겠네요. 일과 자체가. 네. 그렇군요.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해오셨다 보니까 이제 과장님도 지금은 회사에서 되게 입지가 탄탄하시잖아요. 일 잘한다고 지금 팀장님들도 되게 극찬을 하는 그런 이제 중간급 직원 중 하나 분이신데, 그런데 이제 과장님이 주니어 때도 있으셨잖아요. 그 주니어 시절이. 그럼 그때 뭐라고 할까? 좀 원활하게 일을 하시기 전에 실수도 많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와, 이건 진짜 내 흑역사다. 내가 이런 실수를 뭐 이런 그 케이스가 좀 있었나요? 사실 되게 자잘한 실수를 많이 했는데 제가 원래 성격이 되게 덤벙거리고 좀 친구들 사이에서 금붕어라고 할 정도로 기억력이 되게 안 좋아요. 되게 뭘 물으면 안 되는데. 잘 까먹고 그런 편인데 그게 되게 리스크가 있더라고요. 그게 이제 실제 퍼포먼스 마케팅을 할 때는 꼼꼼함이 되게 중요한데, 예산 설정을 한다거나 아니면 세팅을 할 때 사실 이게 뭔가 실수가 나면 안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뭐 6월 1일이 오늘의 특가라고 해서 이제 6월 1일만 노출되어야 하는 소재인데 그 전날인 5월 31일에 노출된다던가 하면은 이게 제 입장에서는 좀 사소한 그런 세팅 실수일 수 있는데 광고주 입장에서는 되게 좀 큰 실수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제가 되게 부단히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주니어 때 했던 실수가 뭔가 엄청나게 큰 흑역사 뭐 이런 게 있다라기보단 좀 자잘하게 좀 이렇게 좀 놓치는 것들이 있는 게 있었다라는 거죠. 아니면은 뭐 그런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메일을 잘못 보낸다던가. 메일을 잘못 보내는 게 그러니까 맞춤법을 틀린 채로 교정하지 않은 채로 이제 보낸다던가 그런 경우도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되게 정말 사소한 덤벙대는 게 있었다라고 표현하셨잖아요. 근데 그럼 이 퍼포먼스 마케터가 약간 이제 성향적으로 덜 꼼꼼한 사람들은 좀 맞지 않는 그런 직무라고도 볼 수 있나요? 제가 성향이 덤벙거리고 약간 좀 잘 까먹고 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노력으로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노력을 하셨어요? 제가 만약에 뭔가 당장에 어떤 광고주가 요청을 해주셨어요. 요청을 하셨을 때 이거를 지금 바로 처리를 못할 것 같으면은
언제까지 뭐 이거를 해내겠다는 그런 그 투두 리스트를 되게 빡빡하게 저는 다 작성을 해두거든요. 그래서 그 투두 리스트를 오늘 안에 다 이거를 처리를 했는지 그런 걸 체크하면서 좀 운영을 하는 편입니다. 그렇게 해서 좀 꼼꼼함을 많이 기르려고 했고 네. 그리고 한 번 할 때 제대로 하는 거를 좀 많이 길렀던 것 같아요. 그 투두 리스트라는 걸 쓰면서? 네. 투두 리스트를 쓰면서 이거를 한번 해낼 때 정확하게 해내고 그리고 약간 쎄한 기운이 들 때 있잖아요. 맞아. 네. 내가 이거 했나? 할 네. 때는 무조건 들어가 봐야 돼요. 무조건 들어가 보고 체크하면은 그럼 실수가 안 나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좀 키우면은 퍼포먼스 마케팅을 덜렁거리는 사람도 할 수 있다. 근데 그 쎄함이라는 그게 되게 공감이 됐는데 진짜 그 쎄함이 과학이라고 네. 세팅 분명히 했는데 뭔가 쎄한 느낌이 들 때가 있어. 자기 전에 좀 네. 약간 그런 쎄함이 가끔 몰려와요. 하고 켜보면 뭔가 하나 놓친 게 있는 경우가 분명히 있고 진짜 신기한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귀신을 믿는다니까요. 근데 요즘 이제 AI가 또 대세잖아요. 네. 이제 방금 이제 말씀하신 그런 실수적인 부분도 그렇고 아니면은 여러 가지 잡무 처리라든가 그 외 여러 가지 이제 분야로 실제로 마케터들이 AI를 많이 쓰고 있고 그게 이제 더 점점점 전 산업군으로 확대가 되고 있는데 그 과장님께서는 이제 실무를 하면서 AI를 어떤 식으로 쓰고 계세요? 저는 일단은 네. 매일 무조건 챗GPT와 함께 시작을 하는데요. 제가 오전에 그 리포트를 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러면은 저는 일단은 그 리포트 내용을 조금 러프하게 작성을 한 다음에 좀 매끄럽게 정리해줘 라는 식으로 해서 이제 리포트를 매끄럽게 문장을 다듬어서 나가는데 한번 쓰고 그리고 PPT를 만들거나 아니면은 엑셀 작업을 할 때 뭐 수식을 모른다거나 아니면은 PPT 한 장 정도 만드는 거에서 이제 AI를 활용하기도 하고 아니면은 그 광고 소재 문안 등록할 때 그때도 이제 좀 많이 활용을 하는 편입니다. 그러면은 거의 거진 대부분 대부분 업무 영역에서 다 쓰시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초반에 오전에 하는 메일 업무에서도 쓰고 세팅할 때 그때도 네. 쓰고 뭐 여러 가지 지금 다 네. 쓰시는 것 같은데 네. 그러면 그 AI 뭐 이런 거 쓰시다가 보면 여러 영역에서 지금 쓰시는 걸로 말씀 주셨잖아요. 근데 그 영역에서 와 이건 진짜 대박이다라는 게 있었을 것 같고 또 한편으로는 야 AI를 쓰니까 오히려 내가 하는 게 빠르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드는 영역도 있으셨을 것 같은데 혹시 어떤 부분에서 좀 그런 차이가 느끼신 적이 있나요? 일단은 소재 제작을 할 때도 네. AI를 많이 활용을 하는데 사실 저희가 소재 제작을 하는 건 아니니까 네. 근데 이제 광고주 분들이 AI를 활용한 소재에서 되게 혹하는 부분이 많으세요.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어요? 예를 들면은 그 외에 거리에서 이렇게 제품이 되게 크게 보이는 그런 AI 있잖아요. 네. 이제 그런 것들도 되게 관심 있어 보시곤 하는데 실제로 저희가 제안을 나갈 때 이제 그런 AI를 활용해서 만든 그 소재를 보시고 되게 좀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셔서 수주가 된 경우도 있고요. 이제 그럴 때 사실 마케터도 이런 간단한 이미지 생성 AI를 활용하면은 좀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고요. 근데 그런 식으로 했을 때 좀 유의할 점은 그 제품에 있는 그런 제품명이라던가 아니면 상세 내용이 좀 다르게 변경되는 경우도 있어가지고 맞아. 그런 것도 좀 주의를 해야 될 것 같고 아니면 제가 아까 그 소재 문안 얘기도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소재 문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그 랜딩 페이지를 이렇게 넣으면은 걔가 그 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분석해서 그 광고 문안을 짜주는데 근데 그게 이제 바로 활용을 할 건 안 되고 제가 좀 더 프로모션 향으로 강조를 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좀 명령어를 좀 더 투척을 해야지 제대로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잘 뽑아주는 것도 있지만은 제가 좀 손을 봐야 되는 것도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직까지는. 그러면은 그거네요. 그 정리를 해보면 AI를 쓰긴 쓰는데 네. 처음부터 내가 제로 투 원으로 만드는 것보다 네. 초안 맡기고 네. 초안을 내가 일단 먼저 리터칭을 하면서 활용한다. 네. 근데 그게 초안을 처음부터 내가 쓰는 것보다는 효율적이라는 거죠. 그쵸. 그래서 이제 계속 쓰신다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좋네요. 저도 이제 그렇게 한번 써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AI가 이제 커머스라든가 이제 미디어 쪽 영역으로도 굉장히 많이 확대가 되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현장에서 느꼈을 때는 그러니까 확대가 된다라고 이제 여러 가지 언론이나 이런 데서 얘기하는데 이제 마케터 일을 하면서 진짜 이게 AI가 이런 우리가 평소에 많이 하는 이런 광고 영역에도 이 산업적인 부분에도 많이 들어오는구나. 이런 걸 좀 체감해 보신 적이 있나요? 네, 일단 여러 방면으로 좀 체감을 하는데 네. 첫 번째로는 일단은 저희가 생각하는 그런 타겟팅, 정교한 타겟팅들보다 그런 AI가 자동으로 추천해주는 타겟팅이 훨씬 더 성과가 좋은 경우가 많았고요. 네.
그리고 제가 최근에 그 크리테오 포럼을 갔다 왔는데 그 크리테오가 뭐예요? 크리테오라는 이제 네트워크 매체가 있는데 거기에 포럼을 갔을 때 그 크리테오 매체랑 그 오픈 AI가 손을 잡아가지고 챗GPT에서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등산할 때 신기 좋은 신발 알려줘 이런 식으로 했을 때 그게 바로 쇼핑까지 이어질 수 있게끔 그런 기능을 이제 도입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그런 걸 했을 때는 당연히 이제 광고주 입장에서는 사람들이 챗GPT를 워낙 많이 쓰기 때문에 크리테오는 무조건 집행해야겠다 이런 생각도 많이 드실 것 같고요. 네. 그리고 검색을 하실 때 그 네이버라던가 구글 검색하시면은 원래는 파워링크가 상단에 떴잖아요. 맞아. 근데 그게 이제는 뭐 AI 브리핑 네. 그게 이제 상단에 뜨기 때문에 네. 좀 더 모든 매체에서 AI가 확실히 좀 비중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원래 마케터가 다 하던 거를 이제 AI가 점점 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이제 마케터 필요 없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저도 되게 많이 듣거든요. 네네.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그 AI는 제가 제공한 정보를 가지고만 뽑아내줄 수 있거든요. 근데 그 데이터를 가지고 인사이트를 내는 거는 그 사람의 몫이라고 생각을 해서 무조건 그 AI가 모든 걸 대체할 수 있다라는 거는 절대 불가능한 것 같고 그런 인사이트를 내서 내가 어떻게 성과를 개선해 나가는지 이거는 마케터의 몫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부분에서 AI가 절대로 마케터를 대체할 수 있다고는 생각을 안 하고요. 그리고 마케팅은 그 사람을 설득하는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런 클라이언트랑 소통을 한다던가 아니면 소비자들의 니즈를 파악하는 거 그런 것까지는 아직 그 AI가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역할을 위해서라도 마케터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이제 실무 뭐 세팅이라든가 뭐 이런 거는 AI가 대신 좀 간소화해줘서 좀 쉽게 세팅할 수 있는 거는 맞는데 그거를 그렇게 해서 세팅을 하고 나서 숫자가 찍히면 이거에 대해서 결국 이제 인사이트를 제공하고 해석을 하고 이런 거는 이 매체를 잘 아는 사람이 해야 되는 거다라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많이 나오는 질문 중에 하나가 새로 오는 신입이 있다라고 하면 혹은 주니어 친구들이 있다라고 하면 야, 좀 모르긴 몰라도 이거는 꼭 써봐. 이 기능은 꼭 써야 돼라는 우선순위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일단 정말 기본적인 거는 그 광고 문안 짤 때 랜딩 페이지를 던져주기만 해도 거기에 있는 소구점들을 다 뽑아내가지고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좀 간편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런 건 좀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주로 사용하는 게 이제 챗GPT랑 제미나이, 클로드 이렇게 세 가지를 많이 쓰는데 다 이제 쓰는 게 좀 달라요. 어떻게 달라요? 챗GPT는 약간 감성적이에요, 애가.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광고 문안 뽑을 때 많이 사용을 한다거나 아니면 광고주한테 사과를 해야 될 때 부드럽게 해줘. 이런 이제 명령어를 넣으면 되게 잘 뽑아줘가지고 사과문을 잘 뽑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할 때 챗GPT로 많이 활용을 하고 이제 제미나이는 좀 더 애가 논리적이에요. 약간 딱딱한 면이 있는데 되게 논리적이어서 제가 데이터를 이제 주고 그럴 때 분석 같은 걸 되게 잘해주고 그리고 또 구글이랑 아무래도 연결이 되어 있다 보니까 구글 애즈나 아니면 구글 시트를 활용한 그런 작업을 되게 잘 처리해주는 경향이 있고요. 그리고 클로드는 PPT를 잘 만들어내서 이제 제가 원하는 템플릿이랑 그리고 데이터를 제공해주고 어떤 식으로 이 장표를 풀어나갈지를 전달을 했을 때 PPT화하는 그런 식으로 클로드를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광고주한테 사과 대신에 논리로서 내가 잘못한 게 아니다 라고 얘기할 때 제미나이한테 뭔가 얘기를 하면 좀 더 논리적으로 짜주나요? 네, 제미나이가 확실히 좀 설득력 있게 나를 좀 방어해줘요? 네, 방어해주는 역할. 내 방어막, 내 위로 해주는 챗GPT.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시각하는 건 클로드? 네, 시각하는 건 클로드. 그래서 다양하게 좀 활용을 해보시는 게 실무할 때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고 확실히 좀 친숙하게 다루는 게 업무할 때 확실히 업무 속도라던가 그런 걸 개선할 수 있어서 많이 활용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혹시 그런 게 있어요? 갑자기 좀 궁극적으로 떠오르는 질문인데 뭐 팀장님한테 혼날 때 어떤 식으로 내가 대응해야 돼라는 것도 GPT로 얘기해 보신 적 있어요? 저는 일단 팀장님한테 혼이 잘 안 나고요. 컷. 아니 저희 팀장님이 좋으신 분이어가지고 혼을 잘 안 내세요. 그럼 혼을 안 내고 조용히 그러면 이제 좀 맥락이 다른 질문인데 이제 퍼포먼스 마케터를 좀 해보고 싶은 친구들한테 이런 거는 꼭 준비했으면 좋겠다. 아니면은 이런 거는 좀 하지 마라라는 게 있다라고 하면 좀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하지 마라는 제가 생각을 안 해봤는데 네. 했으면 좋겠다 싶은 거는 네. 사실 퍼포먼스 마케팅이 그 매체에 대한 이해도가 좀 있어야지 업무에 투입됐을 때 바로 이제 적응을 하실 것 같아서 제가 이제 그때 들었던 서울시에서 제공하는 그런 퍼포먼스 마케팅 교육이라던가 네. 아니면 요즘 그 네일 배움 카드 그거 되게 잘 네네네. 되어 있잖아요. 네. 그런 거 활용해서 퍼포먼스 마케팅에 대한 수업을 1차로 한번 들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그것도 안 되겠다, 난 지금 급하다 하면은 저희 글링크 미디어에서 강의 자료가 되게 많잖아요, 영상이. 그런 거라도 보시면은 되게 많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구글 스킬샵 그런 자격증도 있고 뭐 검색 광고 마케팅 이런 자격증도 좀 준비를 하시면서 이해도를 좀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걸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자격증이 있음으로써 뭐 취업에 인센티브를 받고 이런 게 좀 있나요? 아무래도 한 줄 더 쓸 수 있는 거 자소서에서 왜냐하면 네. 포트폴리오라던가 네. 뭐 경험치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내가 이걸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했다라는 그 노력을 좀 보여줄 수 있는 것 같아요. 얘기의 맥락으로 치면 도움은 될 수 있다라는 건데 그럼 자격증이 꼭 필요한 거예요? 있어야만 뽑히는 거예요? 아니요, 자격증이 꼭 필요한 건 아닌데 이제 내가 이만큼 노력을 했다라고 보여줄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이고 실제로 저는 자격증이 그렇게 크게 뭐 실무에 투입됐을 때 그게 역할을 한다고는 생각은 안 하거든요. 어쨌든 그냥 시험이기 때문에 그냥 노력의 일부 정도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그럼 같습니다. 만약에 자격증이 없는 사람도 취업을 하긴 하잖아요, 저희 업종으로. 그러면은 자격증이 없는 사람들은 이제 대신 어떤 부분을 조금 이제 부각을 시켜서 이렇게 좀 함께 하게 되는 걸까요? 일단은 본인이 좀 꼼꼼함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성실함, 책임감 저는 그런 걸 좀 볼 것 같아요. 그럼 성실한 책임감은 어떻게 볼 수 있어요? 그 대학 생활을 얼마나 충실하게 했는지 사실 그런 걸로 좀 보지 않을까요? 제가 면접을 해본 적은 없지만 제가 만약에 면접을 본다면은 그런 대학 생활에서 어떤 걸 해왔는지를 좀 더 볼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는 뭐 그런 학점 관리라던가 그런 거에 대해서 중요성을 많이 못 느꼈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도 사실 그 성실함을 어쨌든 볼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뭐 대외 활동이라던가 뭐든 자기가 해왔던 그런 발자취들을 좀 풀어내서 자기의 성실함이라던가 책임감을 좀 강조하는 게 좋지 않을까. 열려 있습니다. 근데 사실 퍼포먼스 마케팅이 자기가 생각하는 거랑 되게 다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교육을 한 번은 들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교육이라는 거 말고 다른 식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법 없나요? 글링크 유튜브? 지금 이제 한 5, 6년 정도 일을 하셨으면 내년도 혹은 뭐 미래 5년 뒤 뭐 이렇게 미래를 내다봤을 때 나는 이제 어떤 거를 좀 더 해보고 싶다 아니면 어떤 쪽으로 좀 이렇게 커리어를 더 가져가고 싶다라는 게 좀 있으실 것 같아요. 네. 그런 게 있다면 좀 어떤 게 좀 있을까요? 일단은 제 미래를 생각해 봤을 때 제가 나이가 들어서도 계속해서 이 팀원으로 있는 거는 사실 불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그리고 제 팀원들이랑 같이 일하는 게 너무 좋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봤을 때 제가 뭔가 실무자 역할뿐만 아니라 관리자의 역할도 할 수 있을지도 한번 보고 싶어서 글링크에서 잘 이제 자리 잡아가지고 그런 역할도 한번 해보고 싶고 팀장 하고 싶다. 나중에 혹시 그러니까 그런 역할도 해볼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나랑 잘 맞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들고요. 아니면 제가 지금 뷰티 쪽으로 계속 하다 보니까 이 시장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리고 성장 가능성도 많은 것 같아가지고 뷰티 쪽으로 브랜드로 인하우스로 들어가게 되면은 그 뷰티 브랜드 사이드에서 좀 제가 좀 큰 전략을 짤 수 있기 때문에 뭔가 그런 것도 한번 해볼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좀 드는 것 같아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이 영상을 보시면서 이제 퍼포먼스 마케터를 꿈꾸는 이제 분들도 이제 많이 보실 것 같아요. 이 영상을. 그런 분들에게 좀 한마디 해주신다면 이제 어떤 말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퍼포먼스 마케팅이 야근도 되게 많고 좀 힘들다는 그런 인식이 있긴 한데 사실 이 퍼포먼스 마케터만큼 전문성을 기를 수 있고 많은 브랜드를 접하고 매체를 다룰 수 있는 그런 직업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야근이라던가 그런 걱정을 좀 덜어내시고 한번 일단은 해보시는 게 어떨지. 그러면은 야근은 하긴 하는데 전문성은 늘 수 있다라는 건가요? 네, 근데 초반에 야근 많이 안 시켜요. 초반에는 그래도 야근을 많이 안 시키려고
하는 편인 것 같습니다. 언제부터 야근 많이 해요? 야근 그래도 한 6개월? 뭐야? 잠깐만. 근데 네. 늘 야근하진 않거든요. 네. 그 팀바 팀, 광고주 발 광고주, 그리고 또 시즌에 따라서도 많이 다르니까 네. 너무 걱정 안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맞아요. 여기 다 사람이 하는 일이고 시니어들도 다 야근하는 거 싫잖아요. 그리고 광고주분들도 요즘에는 그런 대행사가 야근을 많이 한다 그 인식이 너무 강하셔서 이거는 내일 처리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 먼저 제시를 많이 해주시고 배려도 많이 해주시기 때문에 너무 걱정 안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하긴 요즘엔 대행사들이 또 워낙 전문성 측면에서 입지가 올라가다 보니까 이제 파트너로서 이렇게 좀 대우해 주는 게 좀 있는 거죠. 네. 그렇죠. 그리고 아무래도 저희가 뭔가 야근을 계속하게 되고 그런 컨디션이 안 좋으면은 그 업무 퀄리티가 좀 떨어질 수도 있고 실수도 잘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많이 고려를 해주시는 편이어서 그래서 매일같이 야근한다고는 생각 안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바쁠 때는 바쁜 게 맞지만 또 평시에는 또 네. 다들 사람이 하는 거니까 다 그쵸. 똑같다. 네. 오늘 서윤 과장님과 또 재밌고 알차고 또 진솔한 이야기 이렇게 나눠보았습니다. 네, 역시 이제 글링크 미디어의 대표 미녀 중 한 분인 이제 서윤 과장님. 네, 그만하겠습니다. 컷. 이 영상을 보시는 이제 예비 마케터 분들 그리고 이 관련된 산업을 알고 싶은 여러 이제 산업의 관계자분들께서도 이번 영상을 통해서 또 하나씩 알아가실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네. 내일 또 회사에서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번 이서윤 과장님 편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게스트분도 기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케. 자, 그럼 이제 끝났으니까 네. 이제 사적인 질문을 살짝 드려보면 네. 제가 이거 아까 코 이거 요즘에 저 진짜 그 계절 바뀌면 진짜 환절기 때마다 여드름 나거든요. 혹시 추천해 주실 만한 좀 제품 좀 몇 개 아까 말씀드렸던 그 리뉴얼된 크림이 네. 이런 수분이랑던가 아니면 장벽에 되게 좋아가지고 저 마침 6월 말까지 써야 되는 올리브영 쿠폰이 있어요. 그거 아니면은 네. 제가 그 메타 링크 공유드릴 테니까 그걸로 비밀 타고 링크요? 들어가셔서 그 비밀 링크. 아니요 이제 구매 전환 잡히는 아이 본인 효과 잡으려고. Stoic work, performance always marketing. 목소리 깔고 시너지 해봐. 영어로 포장한다고도 아는 척. No no, 진짜 전문가 하하. 그냥 코스프레지. 우린 그런 이야기는 안 해. 어깨 말 못할 숨긴 실패다 못긴 실수도 쏟아내. 책에나 나오지 raw한 이야기지. 진정서 있는 마케터들의 이야기지. No filters, no fluff, just marketing. Marketing, marketing, marketing.